멀쩡한 창고에서 불이 난다? 이거 방화 아니야? 아니 납품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와서 문제가 생기다니 이게 말이야 방구야? 저 알았어요. 왜 이글스가 물량이 딸린다는지 알았다고요. 현준아! 이사님 여기 혹시 만지신 적 있으세요? 분명히 정리 다 해놨었는데. 내가 죽어도 태풍 상사는 안 망해. 태풍 상사 12화가 정말 조마조마하게 끝났는데요. 다행히 태풍이 불길 속을 헤치고 들어가 결국 미선이를 구해냈네요. 그리고 미선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죠. 정말이지 천만다행이에요. 12화 중반까지만 해도 분위기는 무척 좋았는데요. 처음 수술용 장갑 입찰 경쟁에서 태풍 상사는 표상선에 비해 몹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었죠. 수술용 장갑은 미국의 회사인 이글스라는 곳에서 독점 판매하고 있었고 같은 금액으로 들여온다 해도 배와 창고를 보유한 표상선은 물류비와 창고비를 절감할 수 있어서 태풍 상사보다 훨씬 유리했으니까요. 하지만 태풍은 미국의 판매 회사인 이글스가 아니라 말레이시아의 생산 공장과 직접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원가를 절감할 방법을 찾습니다. 중간에 유통 마진을 다 뺄 수 있어서 훨씬 저렴한 가격에 들여올 수 있게 된 거죠. 배송 중 대리가 큰 역할을 했는데요. 말레이시아의 생산 공장에 직접 찾아가 정가의 40%밖에 안 되는 단가로 많은 물량의 재고를 사들입니다. 이는 표현준이 이글스와 계약한 비용보다 훨씬 낮은 단가였죠. 결국 경쟁 입찰에서 태풍 상사는 당당히 승리합니다. 입찰에도 떨어지고 오렌지 주스마저 처리하지 못하게 된 표현준은 표바코에게 큰 야단을 맞죠. 자신의 사업을 하는 대신 태풍을 골탕 먹이는 데 올인한 현준의 행동이 결국 회사에 1억 원이 넘는 손실을 가져온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술용 장갑을 보관해둔 창고에서 불이 납니다. 미선이 창고에 혼자 남아 물량을 확인하고 있을 때였죠. 갑자기 불이 난 것도 수상한데 누군가가 창고 문에 철막대기를 끼워 놓아서 창고 문을 열 수조차 없었죠. 불길은 점점 거세지고 미선은 꼼짝없이 창고에 갇혀 불길 속에서 생을 마감할 위기에 처합니다. 만약 태풍이 창고에서 솟아오르는 수상한 연기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미선은 정말로 목숨을 잃었을지 모릅니다. 다행히 태풍이 일찍 발견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 문을 열고 들어가 미선을 구해낼 수 있었죠. 하지만 수술용 장갑은 거의 다 타서 못 쓰게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2달청 납품일까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13화 예고편에서 이글스라는 이름이 다시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태풍은 손해를 보더라도 납품만은 제 날짜에 하려고 동분서주하는 것 같습니다. 비싼 값을 치르더라도 이글스에서 부족한 물량을 사오려고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글스에선 팔 물량이 부족하다는 답을 해온 것 같습니다. 예고편에서 태풍이가 표바코를 찾아가 강력하게 항의하는 것을 볼 때 표현준 혹은 표바코가 중간에서 수술용 장갑을 사재기하여 태풍의 구매를 막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 중간에 표현준이 차선택 차장을 만나는 장면이 등장한 게 마음에 걸리는데요. 이로 인해 현준이 자신의 아버지가 그토록 찾는 것이 차용증이라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현준이 그 사실을 알게 된 게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차선택 차장은 갈수록 더욱 심한 압박을 받는 것 같습니다. 예고편에서 보여지는 장면은 차선택 차장이 아들의 학원 앞에서 표바코의 수하인 하 실장과 함께 있는 건데요. 아들을 빌미로 차선택 차장을 더욱 거세게 압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차선택 차장이 태풍에게 진실을 밝히고 사죄하며 함께 차용증을 찾아내는 게 제일 좋은 방책일 텐데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차선택 차장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런데 태풍이 이미 누군가가 회사의 서류들을 뒤지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챈 것 같죠? 정황으로 볼 때 차선택 차장뿐만 아니라 표바코까지, 이제는 차용증의 존재를 알게 된 표현진까지 야밤에 태풍 상사의 사무실에 숨어들어 차용증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결국 태풍이 밤늦게 사무실에 숨어 있다가 그들 중 누군가가 사무실을 뒤지는 현장을 잡아낼 것 같아요. 그러면서 태풍 또한 차용증의 존재를 알게 되고 상황이 뒤집히겠죠. 또 하나 중요한 건 창고에 놨던 불을 누가 질렀을까 하는 건데요. 태풍이 화재 현장에 있던 상자를 가져와 냄새를 맡습니다. 아마도 기름을 뿌리고 방화를 했을 테니 그 냄새가 남아있겠죠. 그러면서 그 불이 결코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방화가 확실하다는 확증을 가지게 될 겁니다. 더욱 중요한 건 사람이 안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 불을 지르고 창고문을 잠궈둔 건데요. 방화에 살인 미수까지 적용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여러 정황으로 모아 표현준이 불을 질렀을 것 같은데요. 아마도 창고의 위치는 차선택 차장을 통해서 알아냈겠죠. 그리고 표현준의 성격상 자신이 직접 하지 않고 하 실장에게 시켰을 것도 같아요. 13화는 방화를 저지른 범인을 찾는 것과 수술용 장갑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차용증을 찾는 것, 이 세 개의 축으로 이야기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저는 13화 말미에 차선택 차장이 결국 태풍에게 차용증에 대한 진실을 털어놓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태풍 상사 식구들이 모두 한마음으로 뭉쳐서 결국 차용증을 찾게 되겠죠.
하루빨리 태풍이 표바코와 표현준에게 속 시원히 복수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13화 역시 태풍의 마음고생이 난무할 것 같지만 끝부분에서 약간이라도 사이다가 폭발해주길 기대해봅니다. 이상 오래도록 간직하고픈 영화와 드라마를 소개하는 파란무비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